화면 공유 시작. 예, 집단과 지역사회의 보건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부산광역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 코로나 기간에 금주구역이었던 밀락동 수변공원에 계속 금주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주변 상인들과 또 수영구 의원,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금년 해수욕장을 확산할 때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해운대구에 뭐 외국인들이 여름에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고, 특히 그 해수욕장 청소하는 문제 때문에 뭐 유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청소 문제, 또 뭐 성희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사람들의 찬성 여론이 높아졌죠. 그래서 한 지역 사회의 보건행동 변화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북유럽이나 네덜란드, 일본, 홍콩만 하더라도 금연구역 위반하면 벌금이 70만 원, 50만 원.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2만 원, 5만 원, 7만 원 벌금의 액수부터, 또 이 금주구역 지난 여름에 한강에서 우리 대학생이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 반짝 조금 분위기가 불었다가 조금 가라앉은 상태죠.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스크랩을 한 기사가 이 알코올 쪽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번 그 4월달 그 보건학 종합학술대 때 뭐 이렇게 주류 세금 문제도 토론회가 4월 15일 날 오전에 있고, 오후에는 또 도시 술꾼 여자들 이런 술 광고에 대한 토론회도 있고 하는데, 담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 소수만 찬성했죠. 담배 안 피우는 남자는 20%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합해가지고 거의 뭐 담배 안 피우는 남자는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대다수가 안 피우게 되고 2000년대 들어왔어야 안 피우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간 체면을 꾸기게 되는 그런 변화를 거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조직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뭐 의료기관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자는 게 지금은 당연시 되지만은, 이게 뭐 단계도 필요하고, 또 그런 어떤 금연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또 아파트 금연 아파트끼리도 막 협력을 하면서 울산만 하더라도 금연운동 협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부산은 없어요. 서울은 뭐 금연운동 협의회라는 단체가 시 전체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 가운데도 금연 직장들이 공조를 해서 전체 뭐 기업들이 변한다든지 보건의료 기관들이 변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는 COM, MUIT, 그러니까 뮤니티는 몸이란 뜻이에요. 몸. 커뮤니티는 한 몸이란 뜻인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이제 지역사회라고 번역을 하니까 좀 오해가 생기는데, 우리가 심장, 뭐 콩팥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커뮤니티 한 몸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이게 아주 역동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커뮤니티.
그래서 요 밑에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그림이에요. 뭐 학교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분유회도 있고. 근데 이게 뭐 학교에 엄마들이 또 분유회에 있고 분유회 부모들이 또 경로당에 있고, 이게 얽히고 설킨 어떤 커뮤니티, 한 몸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수준에서 뭔가를 바꾼다는 것도 이론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이 혁신, 아주 소수였던 혁신이 확산되어 나가는 이 혁신의 확산 곡선. 그래서 이노베이터를 잘 선발을 해야 되겠고, 일상 운동을 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혁신이에요. 아니, 운동을 하려면 헬스에 가든지 뭐 운동장에 가든가 안 하고 무슨 뭐 계단에서 와 이러노, 그런 인식이 없을 때는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노베이터가 될 수가 있고, 술 한 잔도 1급 발암 물질이라서 그래서 지나친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처럼 지나친 음주가 몸에 해롭다는 게 이제 옛말이 되었는데, 그런 걸 실천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이노베이터가 되는 거죠. 이 커뮤니티를 잘 파악을 하고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능력이, 개인과 개인 간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고도의, 뭐 우리로 치면은 지금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로 이런 걸 하는 사람이죠. 지금 뭐 공약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철이 돌아왔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기술 분야에서도 뭐 잘 쓰이고, 혁신가, 얼리 어댑터, 애플 폰 뭐 새로 나왔다 하면 밤새도록 줄 서가지고 완전 선착순으로 사고 많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을 한다. 이거를 뭐 사람 수를 누적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각하게, 초기에는 몇 명 안 되지만은 얼리 어댑트에 얼리 머조리티까지 오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참여를 해서 나중에는 대다수가, 아니 뭐 공원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 하는 절주와 같은 행동이 보급이 될 수 있죠. 뭐 물건을 판매할 때는 초창기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때까지는 약간 손해를 보죠. 이익이 나지가 않고, 판매량이 이제 확 늘어야 비로소 이익의 구간에서 보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시제품을 개발해가 출시를 하고 초기 사용자들이 나타났다가 사용자가 늘어나는 구간,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와우, 똑똑하네. 뭐 이런 거 어찌 생각해냈지? 그러다가 이제 뭐 넘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안 따라하면 유행에 뒤처지다가 이제 완전 뒤처지는 사람만 남게 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것은 뭐 새로운 생각도 되고, 일상운동,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 것도 되고, 담배를 한 개비를 피우면은 중독이, 니코틴 중독이 7초 후에 입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우리 뇌 하수체를 통과하는 순간 중독이 시작된다는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이게 몸에 배어서 태도가 되고 실천도 하게 되는, 수업을 할 때도 뭐 서서 움직이면서 수업을 듣는, 또 우리 의과대학 교실에처럼 서서 공부하는 책상을 만들어 둔다든지, 또는 뭐 이런 일상운동 전문가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혁신은 운동도 들어갈 수 있고 식사도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저도 오늘 오전에 우리 신용협동조합을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인바디 측정을 해보니까 야, 그동안에 조금 또 무심했다. 그때 우리 장모님 입원했을 때 혈압이 잘 안 내려가지고 그때는 막 재고 그랬었는데 또 약간 방심한 사이에 또 약간 체지방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믹스커피 뭐 안 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죠? 이때까지 그거 왜 먹었는지 몰라. 뭐 직장 단위에서 금연을 우대한다든지 뭐 계단 환경을 꾸며준다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소수가 늘어났다가 거의 대다수가 되고 마지막 남는 구간이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확산, 혁신의 확산은 지역사회나 구성원들이 특정한 아이디어나 특정한 태도나 행동의 실행을 점진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면은 전략을 짜는데 이때는 이제 홍보대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다수가 잘 받아들일 때는 이제 뭐 직장인 연합회 뭐 이런 것도 동원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일반 시민에게까지 보급을 해서 나중에는 그냥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바닷가에서 술 먹으면은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이제 일시적 유행에 그칠 수가 있고 잘하면은 아주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을 높인다. 혁신이라는 게 있다. 아니 뭐 부산 말고는 강변에서 술 다 안 먹더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경찰서에 뭐 시비 걸고 잡혀오는 사람도 줄어들더라 해서 이제 이 관심이 생겨나게 된다. 시민들도 아이들한테 뭐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청소년한테도 유익하고 경찰도 좋아하고 인식이 높아져야 관심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시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아예 술 판매점 자체를 강변에서 없앤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았던 것을 뭐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가 개인이나 조직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현황감도 올라가고 긍정적인 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런 지식도 쌓여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정을 한다. 개인도 결정을 하고 뭐 시군구청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같으면은 시군구청마다 금연지도원이 채용돼가 있죠. 그래서 간접흡연 위반하면 단속을 한다든지 또 뭐 바닷가나 강변에서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계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채택이 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관련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서울 사람 다르고 부산 사람 다르고 그래서 첫 번째 한 3% 정도가 혁신자이다.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한번 해보겠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고 일상운동이든 뭐 이런 공공장소 금주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오히려 뭐 나들이나 외출이 즐거워졌더라 하는 이 3% 정도가 혁신자가 되겠고 조기 수용자는 한 14% 정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소문에 빠른 사람들이다. 그죠? 보통은 오피니언 리더인 경우가 많다. 어저께도 보니까 뭐 부산일보 부일 CEO 뭐 개강식에 박형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부산 먼저 미래로 특강을 함으로써 지금 2040년 부산의 뭐 방향을 먼저 이렇게 듣고 어저께 제 아시는 분이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시장님의 생각을 직접 듣는 이런 오피니언 리더인 경우가 많다. 그 다음 이제 한 34%는 이제 이 여론 주도자들, 오피니언 리더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지도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앞에 조기 수용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출근할 때 뭐 운동화를 신고 출근을 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구나.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안 내더라도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가 있구나.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계단을 이용해 보니까 뭐 물론 처음부터 많은 칸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한두 칸 이용하다가 뭐 두세 칸, 서너 칸 해보니까 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참 가치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단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는 이분들이 한 34%고 이제 후기 다수자는 조금 회의적이지만은 이게 완전히 장착할 때까지 수용을 기다리는 사람, 스마트폰 끝까지 안 사고 거의 다 샀을 때 마지막에 뭐 산다든지 요즘 같으면은 이제 무선 충전기 또는 무선 이어폰 같은 막 끝까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면서 사회경제 교육 수준이 낮으면서 좀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좁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하는데도 아직도 스마트폰을 뭐안 쓴다든지 카톡을 안 한다든지 건강 행동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앞에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용한가, 이전의 아이디어나 상품 프로그램보다 우수한가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집단에 적절한가. 대장 내시경이 참 좋기는 한데 우리 동양 여성들한테는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뭐 처음에 자궁경부암 검사도 남자 의사가 채취를 하는 게 아니라 자가 채취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단의 적절 가치관이나 규범이나 믿음이나 요구도하고 맞을 때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잠재적 채택자들의 요구와 상황에 맞도록 혁신의 수정과 변화가 가능하면은 더 용이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너무 복잡하지 않을수록 좋을 거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중강도 신체 활동도 유익한데 뭐 맥박수를 계산하고 복잡하면은 이거는 뭐 호흡이나 맥박이 약간 올라가면 돼요. 그것도 한꺼번에 할 필요도 없고 뭐 계단 한 칸, 두 칸 앞에가 수십 칸을 해도 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도 돼요. 그게 실제 학술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2018년 이후의 WHO 가이드라인은 이 채택하기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복잡하지 않고 쉽게 따라 해볼 수 있는가. 호흡이나 맥박이 많이 올라가고 힘들면은 뭐 중단하세요. 괴로우면 중단하는 거고, 해보시면 알지만은 이 중강도 활동은 별로 고통이 없어요. 자, 기분 좋은 정도지. 격렬한 활동을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좀 통증도 있고 숨도 많이 차고, 그래서 뭐 2분 걷기 한번 중간에 수업하다가 2분 걷고 오세요 하고 내보내 놓으면은 아무리 허약하고
뭐 질환이 있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도 가능성도 혁신을 확장하는데 매우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잘 보이고 남들도 막 하고 출퇴근 시간에 막 팔을 흔들면서 막 걸어 다니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그래서 이걸 이제 혁신을 확산시키려면은 이런 요소들을 잘 고려해야 되겠죠. 뭐 그냥 뭐 출근할 때 운동화 신고, 뭐 그냥 캐주얼 복장도 허용을 해주고, 뭐 한 번에 2분, 5분 길지 않으면서 뭐 직장에서 코스를 뭐 페인트로 칠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혁신은 확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려면 혁신과 개인과 조직과 환경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통을 할 것인가. 또 이런 뭐 혁신을 개발하는 사람과 활용자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체계나 환경적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 제가 부산시장이라면은 우리 뭐 BRT도 참 혁신이죠. BRT가 도입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어요. 오거돈 시장 때 뭐 시민 숙려 기간을 거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예전에는 길을 건너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우리 저 중앙로 길 건너기가 매우 편해지면서 이제는 당년 시대가 없으면은 거진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역 담벼락덕을 따라서 뭐 자전거 도로 같은 거는 그냥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 돈도 안 드는 건데 이제 그런, 어차피 5030 해서 거기 이면도로는 속도도 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협력을 이루어내고 환경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배달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병원 그 주차장 돈 받는 데 가보니까 자전거 한 7, 8개 대놨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기 자전거였어. 그러니까 이 지금 송도 언덕을 올라오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그런데 부산 말고 몇몇 지자체는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한 대당 30만 원씩.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전기 자전거에 세종시를 비롯해 가지고, 그리고 판매점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부산에 제가 늘 광고를 자주 보는 한 회사는 밀락동에서 5개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마스에다가 뭐 배달도 해주고 고장나면 가서 고쳐주고, 여성들이 애를 데리고 학교에 데리고 갈 수 있게 뭐 양팔 사이에 개가 탈 수 있는 공간, 뒤에는 애가 탈 수 있는 좌석도 딱 있고, 앞뒤로 라이트가 있고 깜빡이도 있고,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마 그 일본 여성들은 그게 이제 당연하죠. 일본은 마마차리, 엄마들 마마가 타는 chariot, 마차라는 별명으로 마마차리라는 자전거가 많이 팔려요. 전체 자전거의 한 뭐 3, 40%가 넘어가고, 돈도 뭐 한 6, 70만 원 넘지 않아요. 핸드폰에서는 배터리가 벽돌만하게 해서 안장 뒤에다가 이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저도 지금 이 전기 자전거 탄 지가 2013년부터 탔는데, 와, 이제 이거 없이 어떻게 살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내가 마음 먹으면은 그냥 뭐 그냥 양산도 가요. 왕복하면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데, 처음부터 물론 그래 된 건 아니었죠. 저기 하단으로 해가지고 구포 뚝 따라서 저 화명동, 얼마나 풀 냄새, 물 냄새가 진한지 내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의 여행 코스야.
요즘은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에 갈 일이 조금 줄었어. 아쉬운데. 인제대 백병원 갈 때는 꽃마을 뒤로 해가 가면 길이 있어요. 그래서 꽃마을 뒤로 가면은 이제 그 공사를 해가지고 길을 좀 만들어 놨어. 또 부산에 살아도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인제대에서 돌아올 때는 저기 안창마을 있는 데로 삼복도로를 타고 이렇게 쫙 오면은 하여튼 뭐 그런 안 가본 곳을 가는 즐거움이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시민들이 최근에 이 배달 시장이 확산되면서 오토바이가 너무 비싸니까 굉장히 이 혁신의 확산 기능을 하는데 아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순간에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신청해도 한참 걸리는 전기차 사라고 저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뭐 전기차 대에 놓을 데도 없고 장점도 많지만은 가격이나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런 혁신을 확산시키는 데는 이런 이론적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02페이지 보면은 뭐 음주 행동을 예를 들면은 음주 운전에 관한 음주를 했다면은 한 잔이라도 뭐 운전을 하지 않는 행동이라든지 뭐 시골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한데 뭐 이게 비알코올 음료가 출시를 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모범을 보이는 행동으로서 칭송을 받는다든지 얼마든지 확산이 될 수 있는 행동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좀 관대하고 그래서 좀 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혁신이 잘 확산이 조금 느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103페이지 보면은 이제 조직 변화 이론이 나와 있죠. 조직은 개인 못지않은 아주 특성을 가지고 있죠. 현대는 뭐 근데 좀 노가다 기질이 있어가지고 삼성은 좀 꼼꼼한 관리를 잘한다면은 롯데는 또 약간 롯데의 특성이 있죠. 약간 뭐 쫀쫀하다는 판단을 듣고 있죠. 지금도 뭐 동부산에 롯데월드를 뭐 개관했는데 이게 뭐 주말 농장이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롯데가 뭐 저 광복점 문 닫는다고 협박을 하니까 거기도 한뭐 100층 올리면 되는데 뭐 50층 짓는다 하는 둥 조직은 조직대로 이런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조직을 바꾸는 이론도 조직 안의 변화 또는 조직 간의 변화. 그래서 조직도 우리 변화의 단계처럼 단계 이론이 있고 또 조직도 만들어 줘야 된다. 약간 뭐 우리 보건사업관리에서 나오지만은 수평형 조직이냐 팀제냐 안 그러면은 뭐 과장, 계장, 부장 수직적으로 만드느냐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또 상공회의소 같이 조직 간의 관계가 개발이 안 돼 있는 곳하고 또 지역사회 조직들이 엘라이언스 연합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저도 내일 건강도시 연맹이라는 행사가 시간대가 4개가 있더라고. 9시, 10시, 11시, 12시 그게 이제 호주의 썸머 타임을 하고 태국 시간하고 홍콩 시간하고 일본 시간하고 이렇게 달라가지고 건강도시 연맹 위원회를 하는데 이런 WHO 차원의 이런 연합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직 내 변화를 초래하는 첫 번째 이론이 단계 이론이다. 레빈이라는 사람의 단계 이론과 로저스의 혁신의 확산 이론에 근거하여서 조직도 뭐 변화할 때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이론이다. 처음에 문제가 규정되고 인식이
높아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같으면은 초음파를 의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초음파실이 지하에 있으니까 외래는 1층에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유사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병원을 지을 수도 없고 삼육병원처럼 700병상을 새로 짓는다면 이제 훨씬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겠죠. 362 700병상 2달 뒤에 착공한다는데도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뭐 지금 주차장을 확장하는데도 그 서구청에 국유지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월화수 오전에 뭐 정문 앞에 보면은 차들이 줄을 서가 있는데 이 직원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오래된 문제라서 처음에는 뭐 조금 이야기하다가 그냥 뭐 조용하게 묻혀버리고 이제 이게 해결책이 뭐 나왔을 때는 그 해결책을 채택을 해야 되겠죠. 국유지를 사들이려면은 대출을 하든 모금을 하든 또는 뭐 주차장 증설팀이 만들어지든 의사결정권자나 수행자들이 자문도 구하고 활동을 시작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변화를 수행하고 필요하면은 뭐 기술적 지원 저쪽에 송도제일교회하고 우리 철골 주차장 사이에 공중에 붕 뜨는 자리에다가 차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해서 제도화 시킬 수 있겠다. 지금 인제대 같은 경우는 병원 뒤에 산 위에다가 제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봉고 셔틀버스도 왔다 갔다 하고 골목으로 걸어오는 길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주차장 안에다가 교수연구실 빌딩을 세워가지고 교수연구실로도 뭐 산 위에 있으니까 꽃도 피고 새도 울고 경치도 좋고 또 골목으로 오면은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우리 지금 병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림으로 그려놨다 그죠.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뭔가 규정을 해서 뭔가 자원을 할당해서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수행을 해서 이게 조직 내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병원이 좀 느리죠. 왜냐하면은 11명의 이사님들이 뭐 알만 하면은 자꾸 바뀌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영도의 총장님도 지금 3번이나 선거를 했는데 총장님을 선출을 못한 이유가 이분들이 병원 경영 계획서를 발표를 하는데 병원 경영이라는 게 영도 교수님들이 경영 계획을 발표하기가 쉽지가 않죠. 병원이 얼마나 이게 복잡한 2,000명이 근무하는. 그래서 뭐 우리 병원도 지금 이제 이사회에 뭐 학교나 경영에 관여한 사람을 이사로 위촉하자. 그래서 뭔가 뭐 책임을 지게 하고 근데 이게 좀 혁신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아무런 적자가 나도 본인 책임이 없고 물러가면 끝이고 그래가지고 저 침례병원이 저래 된 거죠. 그래도 뭐 성분도는 용호동으로 옮겨가 가지고 나름 저렇게 자리를 잡았고 메리노을은 뭐 아예 옮겨갈 생각을 안 하고 제자리에서 저러고 있는데 이 변화가 조직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다. 두 번째, 조직 개발 이론이 있다.
그래서 조직 개발이라는 것은 없던 조직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 주도자가 조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속도를 조절하고 여러 가지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조직 개발이라 한다. 조직이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행동과학에 대한 지식을 전 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조직 개발이라고 한다. 조직 문화는 뭐 약간 구성원이 공유하는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풍토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뭔가 문화보다는 조금 더 넓은 특성을 이야기하고, 조직의 역량은 그 조직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조직이 있고, 위기가 닥치면 우리 지자체 중에 그런 지자체가 있죠. 아주 뭐 시군구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뭐 거기서 뭐 무슨 특산품을 개발하고 뭐 그 조직이 마케팅까지 해서 아주 뭐 그 시군구를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전라남도 무슨 군이었죠? 나비 뭐 박물관을 만들고 어디더라? 저 태안반도에 뭐 생태연구원을 만들어 줄라 했는데 막 그 생태연구원에 막 수도권에서 사람이 1년에 몇만 명이 와가지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막 원래는 생태를 연구하는 곳이었는데 그 이끄는 분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강점과 약점을 잘 활용한다든지 뭐 현장 연구라는 말도 쓴다. 조직을 진단을 해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중재하고 평가를 한다. 부산 같으면 저기 건강한 반송 만들기라고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 모임 또는 뭐 느티나무 도서관 뭐 이런 분들이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뭐 담배도 한번 끊어보고 동네에 술 마시는 청소년들도 조금 계도를 해보고 뭐 그래가 시작된 게 지금 16개 구군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고 시장님 여러분이 거치면서 법에도 없는 마을 건강센터를 100개를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허남식 시장부터 몇 번 바뀌는 동안에 개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마을 건강센터에 걷기 동아리가 뭐 동마다 수십 개씩 되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서구나 동구의 보행 실천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현장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연구 겸 이런 진단과 활동과 중재 평가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온 것이고 조직 개발은 이제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사도 하고 중재 옛날에 없던 뭐 이런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경영 진단을 받는다든지 해서 조직을 새롭게 개발하라.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지금 병원 같으면은 상급종합병원 발대식 무슨 위원회를 발대식을 한다든지 환자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조직을 새로 만든다든지 제가 우리 그 장인 장모 막 입원했을 때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설명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핸드폰에서 그 전산 기록을 보니까 뭐 우리 그 12지 팽대부가 부어 올랐는데 그 밸브가 기능을 못하니까 뭐 당장 자를 필요는 없고 외과에 진료를 해서 두고 보자. 뭐 사실 간단한 건데 이거를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설명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 네이버에 보면 그림도 딱 나와 있어요. 췌장에서 오는 파이프하고 담낭에서 오는 파이프가 합쳐져 가지고 12지장에 딱 들어가는 부분이 볼통하게 관략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야 이거 환자들한테 이렇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만족도가 올라가겠나. 그래서 이런 어떤 환자에게 뭐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같으면 몇 년 전에 뭐 환자에게 설명을 잘하는 병원 그래서 뭐 설명 간호사 제도를 만들어서 뭐 설명 간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보건교육사를 따게 한다든지 당뇨 교육자 훈련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백혈병 학교를 만든다든지 부산대하는 백혈병 학교가 있죠. 그래서 그 소아과 치료받는 애들이 상당히 병원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조직의 변화는 뭐 단계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용어하고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풍토 문화하고는 약간 다르고 조직 역량, 현장 연구, 조직 개발 중재라는 말을 쓰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건강한 방송 만들기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죠.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고 보건진료소에 진료를 해서 건강보험에 청구를 하면은 흑자가 나네, 흑자가. 그래서 그 돈이 흑자가 나면은 뭐 그 돈으로 구충제도 사주고 내복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주민들이 이게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잘 운영을 하면은 그 근무하는 의사한테 보너스도 줄 수 있고 그런 조직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풍토나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을 만들 수도 있는 그래서 조직 개발 이론은 어떤 조직을 주로 만드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자, 이제 조직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조직 간 관계로 인터오가니제이셔널 릴레이션시프가 있어서 조직들이 어떤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중소병원 연합회 우리 같으면 뭐 의료관광 협의회에서 부산일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공동으로 뭐 백스코에서 외국인들을 초청을 해서 페어 장터를 연다든지 그래서 각 병원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는 방법. 한 조직에 의한 해결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아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서면에 메디컬 스트리트도 만들고 미용은 또 서면에 하지만 대학병원에 해야 될 것은 뭐 예를 들어서 4개 대학병원이 지역별로 뭐 분담을 한다든지 하는 조직 간의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돈을 스스로 낸다든지 지금 뭐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직원을 공유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또 이걸 제도화 해 가지고 아예 딱 시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갈 수 있도록 부울경 메가시티 뭐 건강연합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동시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직도 있고 약간 뭐 자원을 공유하는 정도도 있고 더 체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연합 활동 이론이 있습니다. 코알리션 이거는 주로 이제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뭐 유명한 게 우리 그 건강증진 초창기에 토론토를 둘러싼 온타리오 같은 데서 건강한 지역사회 연합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존슨 재단에서 베이비 로션 만드는 거기에서 액티브 리빙 시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는 도시를 만드는 데 대해서 계속 선발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같은 그림인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이 선도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주체 똑같은 그림이 이거고 컨비너 선도기관이 있어서 사람들을 소집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갈매길 같으면 지금 국제신문이 초창기부터 이런 역할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죠. 지금도 뭐 갈매길과 관련된 거는 돈은 이제 CS 받는데 여기 코알리션에 보면은 뭐 버스 운송 사업 조합도 들어있고 뭐 갈매길 완주를 하면은 부산은행에 갈매길 적금에 뭐 이자를 더 얹어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갈매길 걷고 싶은 부산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이 잘 돌아가도록 철 따라 걷기 대회도 하고
평가대회도 하고, 그리고 직원도 몇 사람이 있죠. 직원도 몇 사람이 있어서 뭐, 뭐 무슨 네팔 외국하고 올레길하고 뭐 교류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걸 나라를 돌아가면서 이걸 조직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이 되게 한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자원을 공유를 하고 각 그 기관들이 그 공유한 그 조직에 참여를 해서 같이 평가도 하고 기획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수행한다든지, 또는 최근에는 이제 갈매길 말고 도심 보행길 해서 지역사회의 변화 성과까지, 동구의 이바구길 이런 것처럼, 최근에는 저기 또 수영의 팔도시장 근처에 길을 만들고, 그 어딥니까? 망미동 그 도시고속도로 밑에 아래쪽에다가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 세발 전기 자전거에 관광객들을 태워가지고 동네 카페 거리를 순회를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어르신들도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의 어떤 보행 수준도 키워주는 그런 지역사회 연합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고 조직화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선도기관, 주관기관, 그리고 아까 뭐라 했죠? 컨비너, 주최기관이 있어서 회원들을 명단을 잘 관리를 해서 돈을 거두죠. 부산은행 뭐 여러 돈을 걷어 가지고 철따라 걷기 대회도 하고, 지금 같으면 뭐 60시간 연속 걷기, 신라의 달밤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 직원들을 통해서 갈매길 완주자들한테 뭐 상을 준다든지, 그리고 뭐 보건소하고도 공동으로 걷기 대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뭐 노인연합회도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사업을 진단하고 기획을 하다 보면은 부산만의 전략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성과도 나타나고 역량과 건강 변화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지금은 거의 한 10몇 년이 넘었죠. 하남시 시장 때 시작됐으니까 제주 올레길은 이제 조금 그 서명숙이라는 기자 출신의 여성분이 좀 NGO처럼 출발했죠. 올레길 자체를 본인이 자원봉사자들하고 막 길을 만들어가면서 올레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면, 우리 부산은 언론사가 주관기관이 돼서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용어들을 화살표를 빼고 설명을 해놨던 거죠. 지역사회 코알리션 연합활동의 구성 요소는 개발의 단계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형성 유지 제도화가 있고,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서 누가 주도를 하느냐, 누가 참여하느냐, 그렇죠? 누가 주도를 하고 누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직원을 누가 뽑고 어떻게 해서 의사소통, 뭐 저처럼 뭐 교수들도 참여하고 갈등 관리도 하면서 계속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게 연합활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전략을 수행해서 성과와 역량과 건강의 변화까지를 가져오게 되는,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 우리 화살표를 보니까 어려운 이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 마지막 그러면은 커뮤니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축이란 말은 빌딩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룸촌에 이웃을 전혀 모르는데 거기서 뭐 사람들의 조직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조직을 만든다기보다는 이렇게 이게 이제 일본에서 유행하는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해가지고
의료와 뭐 우리 그 주민센터의 각종 지원 대책과 복지 이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서로 관계를 만들어주는 제가 일본 갔을 때 한 6, 7년 전에 보면은 두툼한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전화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집 사람이 뭐 코로나인지 뭔지 하여튼 약국에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까지 갔다 집에 돌아왔어. 그런데 약국에 그 국장님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약국까지 갔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연락이 돼가 집에 왔는데 죽 하나 끓여 먹을 힘이 없는 거야. 그래 제가 뭐 보니까 본죽 대연동 지점이 있고 배달이 한 군데가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 딸이 잠시 이제 동해어려운 앞에 있는데 차를 몰고 제주인데 엄마한테 출동을 했는 거예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 처가 쪽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장인 장모, 처형동서 딸, 우리 아들 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 하루에 우리 처가 카톡에 오고 가는 정보가 엄청나요. 어떻게가 그래 됐는지.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처형하고 일란성 쌍둥이라서 이제 둘이서 아주 친한 것도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란 것은 이렇게 서로 한 몸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을 커뮤니티 빌딩이라고 해서 구축, 얽어서 축, 짠다 그런 뜻이에요. 구축, 얽을 굳자. 사람들에게 관계를 얽어가지고 한 몸으로 짜준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보통 외부에서 오는 분이 지역사회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반송에 건강한 반송 만들기를 할 때는 거기에 이제 그 석연실 간사라는 이분하고 부산대 교수님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학회도 같이 가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그 동네 상황을 아주 그 반송이라는 독특한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뭐 아버지 모임, 느티나무 도서관 그런 사람들을 핵심 사람들하고 아주 협력이 잘 되는 바람에 위원회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음주 환경도 만들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부산에서 재반지소라고 보건지소도 만들게 되고 반송에도 보건지소를 만들게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극기대회도 하고 상당히 전국적인 유명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반송이 좀 낙후 지역의 상징이었고 청소년 비행도 많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면서 주민들끼리도 서로 무슨 산에는 이상한 고물상이 들어와 가지고 유독목질 같은 것도 막 배출이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가 이런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반송이라는 아주 상도 받고 이런 건강한 반송이라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잘 구축이 된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말은 한글로는 지역사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지역일 수도 있고 인종일 수도 있고 나이도 있고 어쨌든 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한 몸 그런 뜻이다 그죠. 저 같으면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의 교수들 한 200명한테는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동문회도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처가도 그렇고 여동생 3명하고 아버지하고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계정에 사시는데 상당히 밀접한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 커뮤니티의 뜻은 그래서 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지역, 인종 여러 가지 특성으로 한 몸으로 묶일 수 있는 집단을 커뮤니티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체성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서울내기 아니에요? 예전에 사람이 정남이가 떨어져. 서울내기. 또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왔는데 이 남의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 그래가 친척들 모임에 가면은 한국어인데 그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가치관,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 유대감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될수록 좋은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커뮤니티가 공동의 문제나 목적을 파악해서 자기들이 가진 인력, 시설, 장비, 정보, 돈을 발굴을 해가지고 협력적으로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뭐 제가 다니는 개정제일교회도 70년 전에 그냥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개정 안에서 몇 번 이사를 하다가 이게 그냥 뭐 지금은 예산도 상당하죠. 사람도 거의 뭐 6, 7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면서 이번 부활절에는 헌금을 전부 저쪽에 어딥니까? 우크라이나로 뭐 보내주기로 한다든지 또 뭐 매주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사구에 독거노인들한테 배달을 한다든지 개인이라면은 할 수 없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부심도 가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크라이나도 도우고 이 지역사회도 도우는구나 하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남부민동 뭐 또 닭박골 도시재생에서도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조직화, 주민대학, 상인대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조직화를 일부러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빌딩이 되려면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된다. 남부민동이나 닭박골이나 서구, 동구, 영도구가 너무 낙후대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국토부나 건강마을 만들기 공급받는 사람들이 뭐 걷기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장이 몇 개 있는가를 보고 거기서 처음에는 걷기 클럽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뭐 금연 클리닉도 하고 절주 단주 교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유지한다. 복지 쪽에서도 뭐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 체계구축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말로는 뭐 거버넌스라는 말도 쓰죠. 거버넌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다 합해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뭐 거버넌스라는 말을 쓴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뿔뿔이 헤어져 있는 사람이나 조직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커뮤니티 빌딩 또는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한다. 영어로 하면은 의도적인 이슈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반송이 폭음률이 굉장히 높고 흡연율도 굉장히 많고 범죄율도 굉장히 많고 대학 진학률도 낮고 반송 사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한다. 어디 삽니까? 물어보면 반송 산다는 말을 못해. 쪽팔려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지하철도 생기고 조금 나아졌는데 반송도 그렇고요. 우리 사하구도 저기 개정 105개를 넘어가게 되면은 아주 뭐 차댈 데도 없는 좁은 골목길에 3층, 4층 빌라들이 막 수백 채가 밀집되어 있는 장림 시장 골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거기서 자기 지역사회의 문제가 뭔지를 인식을 해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도시재생센터 사무실도 만들고 코디네이터가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의 사업체, 교육계, 학부모 등과 조직을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어 그룹, 리더나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내서 이제 문제가 뭔지를 점점 사람들을 집단을 확대해서 이 조직을 확대를 한다. 적극적 참여자가 아니라도 어쩌다 한번 오더라도 돈만 내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님, 권사님들은 엄청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집사님들은 조금 그래도 돈은 잘 내죠. 근데 이제 구경꾼도 많아요. 교회에 한번 왔다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잘 돌아가요. 그래도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집단이 확대가 되면서 그래서 이거 이름을 뭐 보통 지역사회 연합 코알리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알리션이 만들어지면은 그 지역사회 문제가 뭔지,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사하구 같으면은 지금 뭐 개정 5구역이 거의 한 8년 제가 살던 그때부터 뭐 하여튼 원주민 거의 다 빠져나갔고 이제는 막 외지인들만 남아가지고 뭐 재판, 소송 참 개정 5구역이
참 힘들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이제 사실 이분들은 거기에서 자기 돈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어려운 분이 많은데 그 문제점을 잘 진단을 해가지고 뭐 사실은 그때 무슨 뭐 시범마을을 뭐 개발을 한다 또는 그 개정 그 사 여기 있는데 상가를 모든 시장 상인들은 상가를 아주 넓은 3층짜리 상가 1, 2, 3층에 다 입주시키고 막 여러 가지 지역에서 사실은 강점이나 역량의 계획이 많았었는데 구청장 바뀌고 몇 번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오래 끌어버렸죠. 그래서 성공하는 데가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그 건강한 반송 만들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강점 자산이 뭔가를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그림인데 이거 국가고시에도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뭐 하는 그림이냐? 커뮤니티 빌딩을 하는 그림이다. 아까 저 표지에 나와 있었던 그림이 있었죠. 그 지역 안에 알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교회를 가가지고 제 자전거에 아주 애매한 긴 나사가 탁 부러졌는데 마침 뭐 열쇠집을 하시는 분이 오토바이에 오만 거 다 싣고 와가지고 전동 드릴을 가지고 요거예요. 국시에 한 두세 번 나와 있는 뭐 지역사회 안에 뭐 학교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떡집도 있고 꽃집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 14년 살았는데 신동양 아파트 뭐 크게 부족한 점을 몰랐어요.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그 집을 1억 2천을 두고 39평짜리를 샀는데 뭐 오르기는커녕 집값이 안 오른다는 단점이 있어. 14년을 살고 팔고 나올 때 수리비가 3,500만 원 들었는데 팔 때 1억 8,500을 주고 팔고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막 협성 르네상스 이런 거는 돈이 엄청 올랐어요. 우리 집 사람이 협성 가자고 옆에 자유로 가자고 또 저 남수영구로 가자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그 아들 딸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집사람 직장 가까이 남수영구로 이사를 왔는데 뭐 와, 4억 8천 주고 산 아파트가 뭐 10매덕으로 올라가 버리고 야, 나 뭐 참 우리 집사람 말 들었다가 이렇게 사람 팔자가 바뀔 수가 있구나. 내가 계속해서 신동의 아파트에 살았다는 장점도 있겠죠. 근데 이 지역사회가 좀 완결적이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다 아는 사람이 많아요. 떡집도 알고요. 그 수입 쇠고기집 아줌마를 비롯해가지고 정말 잘 아는 이런 지역사회를 잘 파악을 해서 인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자 하는 게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에 핵심 그룹이 가운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그룹이 있고 바깥에는 뭐 약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유아파트 신호등 앞에 과일집 아줌마 저를 잘 알아요. 십몇 년을 보니까 외상도 잘 주고 뭐 거기에 서점에는 우리 교회 근사님이시고 뭐 그런 식이야. 무슨 보물섬이라고 중고용품 판매점도 저를 잘 알고 지역사회가 이렇게 구축이 되는 이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혁신의 확산 이론과 조직 변화 이론은 내부적으로는 단계와 개발 그리고 조직 간에도 연합회 같은 것들을 광범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어떤 특정 목적을 활동을 위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주 법제화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빌딩이라는 것은 방금 그림에서 봤다시피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포괄 케어 일본 말로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이 됐어요. 이름이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커뮤니티 케어가 대표적인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요양병원이 위주로 급성장을 하는 바람에 이 지역사회 돌봄을,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이 아까 한가운데 있는 게 1차 자산, 아주 지역사회 내부에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지역사회 바깥에 사하구 바깥에 있지만은 또 뭐 자원봉사연합회 이런 것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광역시에서 뭐 도움을 주는 기관, 뭐 경우회 뭐 이런,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면은 안에 굵은 점선, 가는 실선, 가는 점선에서 지역사회 구축을 할 때는 이런 주요 자산은 그 지역사회 내부에서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 같으면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 그런 임원들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회사들이 있죠. 재건축 기획하는 회사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광역시나 사구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적을 설정을 해서 뭐 재건축을 하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든, 특히 지금 요즘에는 이 커뮤니티 케어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뭐 현재는 이제 복지보건 또는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사회 안에서 책임과 분권을 가지고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 하는 건데 쉽지가 않죠. 우리 개정에도 우리 고모부하고 고모님이 계신데, 고모님은 그래도 그 100억에 딱 넘어가면은 노인 유치원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노인 유치원 원장님이 우리 집사람 또 친한 친구야. 우리 집사람이 당리중학교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회장단 모임을, 개모임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아들내미 중학교 때 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 이렇게 등급 판정 받는 것부터 어르신들 관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고모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우리 요양병원 저 감천에 가 계신데, 이게 높이만 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 영도 고신대학교 옆에 있는 또 파랑새 요양원을 가자는데 이 자식들이 또 거기는 안 보내려고 해. 우리 다른 고종사촌님이 초장중학교 옆에 사시는데 그 파랑새 요양센터는 굉장히 안이 넓대요. 공간이 넓어가지고 명절에 잠시 와가 있으면 도로 거기 가려고 빨리 내보내도 집보다 훨씬 편한 거야. 어, 매일 사진 찍어가지고 뭐 보내주고, 네이버 밴드도 있고 그렇게 잘해준대요. 만족도가 높아. 근데 거기에 굉장히 들어가는 그 어떤 경쟁률이 높아요. 6.25 때 생겼대. 뭐 사슴도 풀어놓고요. 고구마 밭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트레이닝이 잘 돼 있는 거야. 어르신들하고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게 뭐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가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보건의료 복지에서 지금 가장 큰 커뮤니티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조금 한물간 이론이긴 한데, Planned Approach to Community Health, 커뮤니티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잘 동원이 돼야 된다.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줄여서 패치라고 하는데, 전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사회 자원들이 얼마나 잘 동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자료도 수집하고 문제를 지적한다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한다 해서 이게 뭐 지침서가 거의 800페이지 아주 정밀한 지침서예요. 그래서 미국 CDC에서 80년대 90년대 아주 성공적으로 일방적으로 국가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잘 동원을 해서 성공했던 80년대에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3,000개가 되는 미국의 시군구하고 협력으로 뭐 금연절주, 운동 영양을 비롯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했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지역사회 동원이다. 지역사회 단체나 이런 것들을 잘 알리면서 지도자를 뽑고 조직을 만드는 게 1단계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보건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다 종합을 하는 방법을 생태학적 모형이다. 동물의 생태계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개인간 이론, 개인적 이론, 개인간 이론, 조직과 지역사회 차원의 이론을 다 종합해서 쓰는 것을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개인의 심리에서 그 사람들의 사회관계에서 환경과 정책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사구민들의 보행도 증가시킬 수 있고 폭음도 줄일 수 있고 금연도 줄일 수 있고 무단횡단도 줄이고 뭐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다차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다차원이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 개인간 차원, 조직 차원, 지역사회 차원, 국가 정책 차원, 다차원. 그래서 이 각 차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한 개인이 뭐 보건소에 회사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멘토 멘티를 맺기도 하고 또 개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혜택을 받는 등 그 주민들을 이런 다차원적으로 잘 돌봐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차원적 중재가 가장 효과적이다. 학교에서 담배를 처방하려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또는 흡연자, 학생 또는 학교의 정책, 자판기 또는 길거리에 뭐 간접 흡연 단속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생태학적 모형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오늘 들은 거 미라쌤 오늘 뭐 배웠습니까? 교수님 죄송한데요. 일이 좀 전에 정리가 돼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가 수업을 했다고 학생이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걸 오늘도 죄송합니다. 자, 시우쌤 오늘 뭐 배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옆에서 지금 아직 학교인데요. 제대로 업무가 안 끝나가지고 뭐 좀 하다가 보니까 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역시 화진쌤 네. 오늘 뭐 배웠습니까? 뭐라고 오늘, 교수님이 뭐라고 말잔치를 했는데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오늘 지역사회에서 보건교육을 이루는 과정과 모형에 대해서 배운 것 같은데 예. 오. 혁신의 이게 아직 학산.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혁신의 공부를 좀 더 학산 해야 몇 개로 될 것 나눠진다 같습니다. 했어요? 네? 혁신의 학산 칸이 몇 개였어요? 혁신의 학산 잠깐만요. 처음에 이노베이터 3%. 네. 그거 혁신의 확산 찾았어요. 5칸이잖아. 그죠? 네. 조기 수용자. 그렇지. 혁신자. 조기 다소자, 후기 다소자, 최후 수용자 오, 또는 비수용자 예.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으니까 대답을 할 수 있네.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자, 명주쌤, 조직 변화 이론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상. 이론상 보면 조직 내 변화는 첫 번째 단계 이론도 있고요. 개인처럼 조직 단계가 개발 있구나. 이론. 예, 단계 이론은 조직이 변할 때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변한다는 이론이고, 조직 개발 이론은 만들어줘야 된다. 예, 조직보다 이제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행동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체계를 적용을 하자는 이론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합 합동 이론이라는 것은 뭐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협력 관계를 해서 뭐 하자는 이론입니다. 맞아. 의료관광연합회 이런 것처럼. 그리고 조직 간 변화. 조직 간이란 것은 이제 고신대 보건병원하고 삼력병원하고 뭐 서로 간에 또 서로 간에 조직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하고 들어본 사람은 기획을 하는 능력의 차이가 크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단골로 나오는 거는 아까 커뮤니티 빌딩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뭐 하자는 그림이냐. 또 지역사회 연합활동 이론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 속에 빈칸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또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 문제가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축에서 아까 단계가 한 있었죠. 총 9개 정도.
그래서 보통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기찻길역 마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 뭐 주거복지연대 직원들이 그 마을에 세를 얻어 들어가 가지고 몇 달을 살았어요. 그래가 이 마을의 문제점이 뭔지를 주민들한테 막 사진을 찍어오라 해가지고 막 전시회를 하면서 이 마을의 문제는 이런 거구나. 예를 들면은 부산 진역 앞에 수정시장이 있는데 끝에서 볼 때는 안 드러나는데 새벽만 되면은 거기에 막 그 장애인들이 급식을 얻어먹으려고 수정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법적으로는 그 수정시장 점포를 뭐 고치지도 못하고 예, 법에 안 맞아가지고 장사를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데 이 노숙인과 장애인 문제가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지역사회에 진입을 해야 이제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들어봄으로써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표가 있죠. 표 5-5. 개인 간 조직, 지역사회, 정책 5가지 차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면은 가장 효과가 좋다.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고려되도록 보건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이 답을 어느 정도 했어 다행이고 10분간 쉬었다가 방법론 5장 역시 질문을 좀 할 테니까 예습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록